예, 안녕하세요. 네. 예, 득점은 시키긴 하겠는데, 제 강의만 잘 들어서 고득점 되는 건 아니고요. 제 강의는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가야지 고득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친구들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선관위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쪽에 주안을 두면서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 개개인들이야 자기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처럼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린애들과 달리 큰 그림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선 우리가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얻어야 해요. 예? 3% 이상 아니었습니까? 5% 맞는데요? 3%가 정확한데요? 지금 무슨 선거를 말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죠. 저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 진작에 말씀하시죠. 예. 그럼 5%죠. 그럼 다음 논의로 넘어갑시다. 어차피 의석은 3분의 2 이상 배분받을 수 없으니 딱 3분의 2까지만 채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예? 의석수가 비례대표 후보자 수보다 더 많으면 공석이 되어버리니 인재풀을 좀 과하더라도 많이 확보해야죠. 지금 무슨 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요. 저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를 말하는 건데요. 아휴, 저기 말씀하실 때는 그냥 주어를 딱 정해서 말해주세요. 아니,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죠. 그 정도 눈치도 없어요? 아휴, 손말 정말 안 맞네. 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또 오셨네요. 저번 강의 듣고 어려워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또 들으러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당선인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이거든요. 자, 제190조의 2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입니다. 주체는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그 비례대표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선거구 위원회가 누가 되냐면 비례대표 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위원회, 그리고 비례대표 지역구 지방의원 구시군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당선인 결정, 의석 할당 정당.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배분되시면 그게 의석 할당 정당이에요. 이렇게 획득을 해야지만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해야지만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쯤 돼서 이제 또 물어봐야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의석 할당 정당의 요건이 뭐였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국회의원 3. 이었어요. 또는 지역구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죠, 지금. 비례대표는 지역구 안 따져요. 상관없어. 그냥 100분의 5 이상만 득표하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 이상이나 또는이에요. 또는.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차이가 있죠, 조금씩.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득표비율 볼게요. 득표비율 또 나왔네요. 자, 득표비율.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나누기 모성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후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뭐가 있어요?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 이게 또 뭔 수야? 소수점 이하 제5위는 또 왜 나오지? 자,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걸로 끝났어. 갑자기 지방의원은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제가 하나 좀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비례 의석수가 이제 지방의원이에요. 이제 시도라고 칩시다. 시도.
자, C도 의석수가 10석이 있어. 10석이다. A정당 얼마를 득표했냐? A정당의 득표 비율이 얼마냐? 자,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국회의원은 A정당은 30%, 뭐 B정당 뭐 20%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건 0.3, 0.2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예시를 들었어. 연동 배분 의석수를 설명하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 득표수 합계 득표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나요. 그 수치가. 어떨 땐 소수점이 무한대로 나와요. 우리 파이처럼 무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득표 비율이 0.35 써왔어. 275 써봤다. 불량품이네 이게. 자, 27 그래서 2756이다. 하고 점점점 나간다. 이렇게 있다. B정당은 20 3417 3417하고 또 점점점 계속 나갈 수 있어요. C정당 예를 들어서 C정당 또 0.443827 3827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간다. 이렇게 이제 득표 비율을 했더니 A정당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얘는 35% 좀 넘게 득표를 한 거, 그죠? 얘는 20% 넘게 득표를 한 거고, 얘는 44%. 합하면 이제 한 100% 가까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득표 비율인데, 얘는 지금 뭐라 했냐면, 나눈 후에 소수점이야 5위를 반올림합니다. 5위.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반올림하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0.3528이 되겠죠. 얘는 0.20341이니까 영향 4로 끝난단 말이에요. 반올림 안 되지. 얘는 0.4438 이렇게 따. 여기까지가 소수점 5위를 반올림한 게 여기까지 득표비율. 그러니까 이게 득표비율이다 얘기하는 거야. 얘가 득표비율이다. 근데 비례표 국회의원은 없어 이게. 원래 국회의원은 그냥 이게 쭉 가는 거야. 그냥 계속 무한대로 나가 소수점을. 그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 방식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 얘 때문에. 얘 5위를 써놔서. 그러면 이제 의석수 산출을 어떻게 하냐? 배분은 어떻게 하냐? 이 득표 비율에 얘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해라. 얘에다 10을 곱하면 돼.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나오겠어? 3.528 나오겠지 얘 같은. 그죠? A는 3.528, B는 2.034 나오겠죠. C는 4.438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C는. 이게 곱한 거 여기까지가. 곱하고 나서 뭐해? 산출된 정수를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한. 얘를 배분한 거야. A는 먼저 3석 주는 거야. B는 2석 주고 4석 주고. 그러면 얼마야? 5 하면 여기 9석. 9석을 먼저 배분하라는 얘기야. 9석을. 4녀 의석은 한 석 남았죠. 이제 한 석. 한 석은 어떻게 배분해? 소수점 크네. 산출 정수를 하고 단수가 큰 순으로. 자, 단수가 크다. 이게 또 뭔 소리일까? 단수가 크다는 건 뭐냐면 소수점 이하에서 이 뒤에 소수점 이하에 요 단수가 큰 거. 요걸 얘기하는 거야. 정수 배분 나가서 이 큰 수가 여기다 주라는. 그럼 여기 큰 게 뭐예요? 528이 커요? 033이 커요? 438이 커요? 528이 크잖아요. A에다 한 수, A석 A의 정당에다가 자녀석 한 석을 더 주고 10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단수가 같은 경우, 비례표는 단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득표수가 많은데 주고, 단수가 같은 경우도 왜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이렇게 나왔지? 자, 소수점에서 여기서 반올림했죠. 이렇게 반올림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6으로 끝나든지 7이 끝나든지 단수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5위 반올림하다 보니까. 단수가 같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주래. 그죠? 그리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정당사에 추첨하라 그랬어. 근데 국회의원 비례표 자녀에서 배분할 때는 단수란 말이 나오질 않아. 단수가 필요 없는 거야. 왜? 소수점을 그냥 반올림하는 게 없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소수점 큰 대로 줘. 여기선 자녀석 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득표수가 같다고 하지만 거기서는 소수점이 이하가 같으면 추첨해라. 추첨은 똑같아요. 추첨하는 거는. 여긴 득표수가 같을 때 추첨하고 거기는 그 숫자가 똑같을 때는 추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죠? 왜? 얘 때문에. 요게 소수점 이하 5위 반올림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단수라는 용어가 나오고 득표수가 같다는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약간의 비례대표의 잔여 의석 배분수랑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거 볼게요. 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배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의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만 해당이 돼요. 자, 비례대표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고 시도의원 선거 있고 그다음에 구시군의원 선거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만 비례대표 시도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선거는 해당 안 돼요. 비례대표 중에서도 세 가지 중에서. 자, 하나의 정당의 3분의 2가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그러니까 득표를 많이 한 거죠. 득표율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내가 거의 3분의 2니까 뭐 한 90% 이상 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 주지 마라 이거예요. 5까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줘라. 수의 정수까지만 배분해라. 그리고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다 배분해라. 나머지 거는. 이런 얘기. 근데 만약에 3분의 2 이상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정당이 진짜 거의 100% 가까이 다 한 97%, 95% 이상 다 득표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공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의석 정당이 아니더라도 의석 정당 할당을 받은 정당이 아닌 정당한테 그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해라. 그러니까 의석 정당이 아닌 정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겠지. 그 정당도 의석 할당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예요. 이때가 언제?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만 에서요. 딴 선거는 안 돼. 에서만 3분의 이상 득표, 3분의 이상을 의석을 배분될 때는 이렇게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 경우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해요. 자, 191조의 2 당선인 사퇴 신고. 자,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된데 과연 사퇴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당선인이 사퇴라는 경우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비례대표 선거의 당선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해라. 네,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서면 신고하는 건 당연한데 플러스 뭐가 돼 있어야 돼?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준. 왜 비례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당에 매여 있어요. 정당 사람이야, 이건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순위로 당선이 된 사람인데 이건 정당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의 의견도. 이건 비례대표만입니다. 그죠?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선인 사퇴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직접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되고 비례대표 당선인은 승인서 첨부해라. 그게 됩니다. 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한다. OX. 오케이. X. 뭐 틀렸죠? 네. 뭐 틀렸죠, 이거? 100분의 5L이죠? 100분의 3은 뭐? 국회의원이고 또는 지역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예. 잘 맞추셨어요.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구시군 선거에 있어서네요. 자, 선거를 잘 봐요. 하나의 정당의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는 그 정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의석 정수 먼저 배분하고 어렵지만 잔여 의석은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 간의 득표비율을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 OX. 사랑해요? 아니에요. 자, 뭐래서 이거는 3분의 2 나오면 뭐래서 3분의 2 나오면 무조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가야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정답은 X겠죠? 예,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는 때는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 임기 전에 사퇴할 때는 직접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서면, 그지? 근데
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사퇴 승인선가? 정당 추천이었나 아까? 아니죠. 정당 추천은 다 정당 추천 받을 수 있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도 다 정당 추천 받아서 나와. 정당 타고 나와. 근데 이건 비례대표는 아니야. 비례대표는 뭐야? 후보자 명부 순위로 당선될 때 그 비례대표 선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X. 그럼 192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자, 이미 당선이 된 거예요. 피선거권 상실로 이제 당선 무효가 되는 거야. 신분은 당선이냐? 선거 다 끝났어.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그죠? 피선거권이 원래 없으면 입후보 등록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입후보 할 땐 괜찮았다는 얘기야. 후보자 등록 다 해서 선거에 다 치렀어. 그래서 아직 임기는 개시되기 전이에요. 임기는 개시 안 해서 그냥 당선인 신분일 뿐이야.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되고 임기 개시 시간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볼게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어. 선거일에. 자,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당선인이 될 수 없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재판 중이었어. 근데 선거일에 재판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어. 근데 딱 했더니 징역 몇 년 딱 때려버리는 거야.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슉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날부터 때려서 피선거권이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을 못 되는 거야.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돼. 피선거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자, 당선이 임기 개시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는 당선 효력 상실이야. 이거 뭐냐? 선거일까지 멀쩡했어. 다 결정 다 오케이 했는데 이제 임기 개시일 열흘 앞두고 갑자기 재판이 딱 옛날에 내가 지은 게 있는 딱 재판이 됐어. 징역 맞았어. 피선거권이 날아간 거예요. 징역 맞은 피선거권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막 임기 시작하기 기다리겠다가 당선인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경우. 네,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당선인이 임기 개시, 다 임기 개시잖아요, 그죠? 임기 개시, 다 임기 개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거일이고 다 임기 개시잖아요.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되는 당선 무효다. 하나가 어느인데 보자. 임기 개시 전에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될 때. 이거랑 같은 거 같은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냐면, 같은 건데 뭐냐면 얘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잘 숨겼어. 모르고 있다가 발견된 거야. 걸렸어. 어쨌든 요거는 당연히 효력 상실된 거고 이거는 숨기지 않은 거야. 그냥 걸린 거야. 이거는 재판해가지고 당선된 건데 이거는 숨겼는데 걸린 거지. 다 마찬가지. 자, 52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3항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될 때. 이거 발견될 때는 이것도. 자, 52조는 뭐냐면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예요.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근데 이게 원래는 후보자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 거야. 후보자 등록돼서 등록 무효시키면 끝났어. 선거를 안 치렀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근데 이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쭉 와서 선거에 다 치른 거예요. 선거 치른 상태야, 이게. 근데 선거 다 끝나고 당선인 결정 다 끝났는데 보니까 걸렸어. 발견됐어. 이때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대한 게 걸린 거야. 그때도 당선을 무효시킨다는 거야. 왜? 원래 애초에 후보자 등록이나 등록 무효되거나 후보자 등록이 안 됐어야 되는데 선거까지 치른 상태였어도 당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 이중 당적 보유. 자, 요거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에 매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당을 떠나게 되면 당적이 변경되면 당선인 신분도 상실해요. 정당 당적을 떠나게 되면. 왜? 정당의 명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정당의 당적이 이탈 변경되면 당적을 상실하는 거야. 근데 어느 때는 괜찮다? 이때.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 제명까지는 괜찮아. 왜 괜찮을까? 합당 해산 제명은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그 당적을 이탈 변경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에서 했어. 해산도 당에서 하고 합당도 당에서 하고 제명도 당에서 시켜서 나는 안 나가고 싶어. 근데 당에서 했으니까
그냥 당선인 신분을 유지해. 그러면 여기서 당선인 신분을 당적 이탈 변경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탈당하는 거야. 내가 탈당하면 비례표 당선인 내가 탈당하면 당선인이 아니야 그때부터. 또 하나 이제 이중당적인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이중당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당적을 2개 이상 가질 수 없어요. 하나만 가져야 돼. 무조건. 이건 당연히 하나예요. 이거면 당연히 이중당적인 거 걸리면 당선 신분도 뺏기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이거는 뭐냐? 다 임기 개시 전이다. 임기 개시 후에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임기 개시 전에 이렇다라는 얘기. 자,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탈이 일어난 퇴직이다. 자, 아까 조금 전에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의 당선인이 당적 이탈로 인해서 이제 당선인 신분을 상실하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비례표 의원이에요. 의원. 자, 비례표 의원이라고 하면 당선인이 아니야. 근데 당선인 신분이 아니야. 의원 신분이야. 의원 신분. 임기가 이미 개시된 상태예요. 이거는. 자, 비례표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표가 다 임기가 개시가 됐어. 그런데 당적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당적을 이탈하면 똑같아.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 당적 이탈 또 변경 또는 이중 당적 시는 퇴직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임기가 개시돼도 당적 이탈 변경하는 이중 당적일 때는 퇴직된대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좀 특이한 문장이냐면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는 이런 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선법에서는 규정이 여기만 있어요. 자,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법들이 어디에 돼 있냐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때는 피선권이 없을 때는 퇴직한다. 뭐 없을 때는 뭐 퇴직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는 국회는 국회법,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피선권 상실하면 퇴직한다. 근데 이거는 유일하게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도 퇴직 사유를 공선법에 규정한 게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때다? 비례표 의원인 경우에만. 당적일 때, 당적 가지고 당적 이탈일 때 퇴직된다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근데 비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제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중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적을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된 경우가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도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그럴 때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당적을 탈당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장을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다시 그 당에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그래서 예외적으로 비례표 국회의원만 국회의장은 당선되어 당적 이탈하는 경우 제외다.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의회 의장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규정이 없고 오로지 국회의원만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볼게요. 자, 당선인 193조 당선인 결정의 착오 시정 보겠습니다. 착오 시정. 뭘 착오를 했을까? 결정했는데 착오가 일어났나 보네요. 자, 선거구위원회가 이제 당선인 결정을 하는데 국회에서 당선인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언제예요? 이때가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일 때. 그럴 때 국회에서 이제 제적 과반수에다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득표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국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결정도 국회에서 하고 공고도 당선인 교부증도 다 국회에서 준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기억나죠? 자, 어쨌든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선거일로 10일 이내 당선인이 결정한다고 했어. 와, 얼마나 명백한 착오길래 결정을 할까? 이런 경우가 어느 때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표 잘못 계산한 경우예요. 개표를 하는데 여기가 1000표인데 잘못해서 900표고 여기를 1000표로 계산해서 잘못했어. 딱 보니까 너무나 잘못했어. 명백하게 잘못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선거구위원회가 시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 시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거 10일 내내 10일. 시간 들면 안 줘. 야, 잘못했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소송 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럴 때 한다. 근데 선거구위원회 잘못했지. 잘못해서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기네 막 잘못해서 왜 이렇게 고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상급위원회 심사받으래. 상급위원회. 선거 따라 달라. 심사 주체가. 그죠? 무조건 상급위원회 심사받아야 돼. 자, 기본적으로 시도 선관위가 선거구위원회 선거는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요. 이게 선거구위원회일 때는 이게. 구시군이 선거구위원회일 때는 상급위원회가 바로 직근 선거니까 이거는 보통 시도에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기본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급위원회 하니까. 근데 여기는 직근이라고는 안 썼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비례대표 시도 선거는 요거는 주체가 선거구위원회가 시도위원회야. 요거는 비례대표 시도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도지사니까 시도위원회가 선거구위원회라면 요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중앙에서 하는 게 맞아. 근데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 이거는 구시군 선거 같긴 한데 세종은 시도 단위예요. 그 급이. 그러니까 세종 밑에 구시군이 없어요. 위에 시도가 없고. 그러니까 얘네는 하지만 중앙에서 받아야 돼. 근데 하나 특이한 거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선거구위원회가 구시군이에요. 이거는. 근데 심사는 중앙에서 받아야 돼. 왜 그럴까? 좀 예외적으로 많이 둬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선거구위원회가 구시군이라도 항상 뭐 할 때 보면은 중앙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겠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위원회가 구시군이네. 그러면 상급위원회인 시도위원회에서 바로 하겠네? 아니야. 중앙에서 해요. 자, 시도위원 선거 관련 볼게요. 지역구 시도위원 선거. 지역구 시도위원 선거? 구시군이 선거구위원회. 자치구시군 위에 선거? 선거구 오케이. 구시군. 자치구시군 위에 장선거? 오케이. 구시군. 선거구위원회 다 구시군이에요. 이거는. 얘만 예외적인 얘만. 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시도 단위 선거니까 명칭이랬었지. 얘만 좀 특이하다. 그렇죠? 자, 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의 재배분이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192조에 의해서 당선의 효력 상실 또는 당선 무효. 아까 192조 우리 배웠죠? 그죠? 192조에서 피선권 상실됐을 때, 그죠? 피선권 상실되면 당선이 효력이 상실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른 선거는 당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당선이 없으면 선거 다시 해야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이든지 다 다시 해야 돼. 근데 비례대표는 우리 후보자 명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후보자가 1, 2, 3, 4 후보자 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3번까지 당선인이었어. 근데 갑자기 2번이 없어졌네? 2번이 슉 날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 4번이 승계하는 거예요. 후보자 명부 순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거 당시에 소속 정당에 추천한 후보자를, 그죠? 선거 당시에 명부를 제출하잖아. 명부에 따른 그 소속 정당 명부에 따른 추천한 후보자를, 그러니까 명부에 있는 사람을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자, OX 퀴즈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에 피선거인이 얻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왜일까요? 자, 당선인이었어요. 임기 개시 전이죠. 그죠? 피선거에 상실될 때는 어떻게 돼? 뭐 당선이 무효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올 때는 이거는 오해예요. 상실돼요. 그죠? 그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협의해야 한다. 맞았어. 자,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상급위원회, 그쵸? 심사. 아까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한테 받는다? 중앙에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어. 그죠?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요. 며칠 내에 하라 그랬어. 며칠 내에, 맞아요. 10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한 때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 당시에
소속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OX. 네, 맞습니다. 5죠? 자, 당선인이 비례표 의원이에요. 그죠? 의원일 때는 당선인이 그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선거 선거에는 다시 선거 당시 그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이죠. 그죠? 선거 당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선인에 대해서 2회차에 걸쳐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마 저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 같이 문제에 나와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푸세요. 너무 급하게 푸지 마시고. 천천히 푸세요. 너무 급하게 푸지 마시고. 다 푸셨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주세요. 어우, 잘 푸셨는데?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1번.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1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네. 2인 이상일 때는 중앙선거위원회의 통제하여 국회는, 그쵸? 맞네요. 국회에서 하네요. 국회에서 하고, 재적용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로 다수표를 얻은 자 결정하고, 결정까지 했어. 그럼 공고는 누가 해? 그렇죠. 국회가 해야지. 얘가 해야지. 공고도 국회가 하고. 지첩의 당선인 당선 교부해야 된다. 그렇죠. 주체가 틀렸네. 이게 아니죠. 결정한 사람이 공고까지 다 해야지. 당연히. 그죠? 틀렸네. 2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네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럼 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을 제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급위원회가 어디지? 그치. 구시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구시군에다 신고해야지. 신고는 구시군위원회에 되지. 이게 틀렸어. 당연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인 사퇴하는 때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해서 어디로 가겠어 이때는? 이때는 중앙으로 가야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가 중앙위원회니까. 주체가 틀렸습니다. 자, 3번.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런 걸 비슷한 문장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틀렸죠. 그죠?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에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이거 무투표 당선. 무투표 당선시키는 거는 어떠냐?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무투표 당선해도 된다. 근데 지금 무투표 당선이잖아.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죠? 네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네. 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 표 잘못 계산한 거, 이런 거, 연장자 잘못 계산한 거, 나이가 누가 많은지 해야 되는데 최고 득표자 2명일 때는 다른 선거는 연장자로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못 계산할 때 명백한 착오했을 때 어떻게 한다? 10일 이내에 해야지 빨리. 10일 이내. 그죠? 관내 선거가 선거는 10일 이내에 당선인은 결정 시정해야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 무슨 선거지? 지역구 국회의원이네?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어디 심사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맞아요? 심사. 맞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 그죠? 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문제 2. 비례표 의원의 의석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석 배분이네요. 자, 아까 우리 예시를 좀 들었는데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봅시다.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네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건 뭐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의 의석할당 정당의 이제 요건이네. 정당이 비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배분을 한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2013년 문제라서 영동 배분 의석수에 대한 문제는랑 좀 달라요. 여기가 어감이 비율에 따라서 바로 배분하는 건 아니죠. 지역구는 연동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옛날에 이거는
옛날 방식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버려두고, 자, 의석할당정의 요건을 좀 봅시다.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다. 이게 의석할당 정당의 요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예, 맞아요. 이게 틀렸죠. 이게 and가 아니라 or로 가야 되죠. 그죠?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돼. 지역구 다석석을 얻든지 100분의 3을 득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지방은 100분의 5밖에 없죠. 그죠? 지역구 요건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건 틀렸어. 자, 두 번째.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넘는 때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그쵸? 5명 당선됐는데 명부에 3명밖에 추천 안 했어. 그럼 2명 공석이야. 비례표는 따로 받는 거 없어요. 명분 딱 고정돼 있다 그랬어. 제가 저번에 할 때 명분은 절대 불변이다. 공석으로 한다. 그쵸? 2번은 틀린 게 없어. 3번 비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이거 볼 것도 없죠? 넘어갈게요. 4번 비례표 시도의원 나왔네. 시도의원 선거 그죠? 비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있어서 하나의 정당의 의석 정당수가 5분의 3 5분의 3인가? 5분의 3인가? 5분의 3이었나요? 아니죠. 3분의 2 그죠? 3분의 2 이상 의석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 의석을 배분하고 그죠? 나머지 의석을 할당 정당을 배분하고 근데 한 거 하나밖에 없으면 의석 할당 정당이 아닌데 배분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 선거는 무슨 선거다? 무조건 비례표 시도밖에 없다. 3분의 2 규정은. 그죠? 정답은 예, 2번이 되겠죠. 잘 맞췄어요. 문제 3.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 득표자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죠? 대선 빼고는 다 연장자를 했어요. 비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 임기 개시이네요.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합당이다. 오케이. 당적이 변경되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지? 그쵸? 않죠? 왜? 합당, 해산, 제명까지는 괜찮아. 그죠? 나머지는 당선이 무효되죠. 그죠? 3번. 대통령 선거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그죠? 국회에서 하죠?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건 국회는 당선의 결정이 명백한, 그쵸. 국회가 잘못했으면 국회에서 빨리 명백한 결정했을 때는 국회에서 해야지. 시정해야지. 얼마? 10일 이내 시정해야지. 빨리빨리 신청해야지. 국회에서 해야지. 자, 4번. 대통령 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 우리 맨 처음에 해본 건데 이거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배웠던 건데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우선 당선을 결정할 수 있죠. 기억나죠? 제가 예를 모였어요. 풍랑이에서 투표함이 섬에서 도착하지 못한 걸 예를 들었죠. 예. 이럴 때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이미 표 차이, 1, 2표 차이가 그 개표 안 한 것보다 더 벌어졌을 때 상관없이 그냥 당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잘 푸셨어요. 정답은 2번이었죠. 자, 여기까지 당선인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